할머니, 이거 우리 집에 똑같은 거 있어요. 그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에 묻어둔 시간을 건드렸다. 시장의 소음이 먹고 작은 브로치가 서랍 속 30년을 열었다. 잊었다고 믿었던 이름이 목끝까지 차오르고 굳은 손끝이 미세하게 떨린다. 우연일까 아니면 오래된 부름에 대한 응답일까? 아이의 손가락은 여전히 브로치를 가리키고 그녀의 시선은 현재와 과거의 경계에서 흔들린다. 이 작고 조용한 장면이 한 가족의 운명을 바꿀 첫 페이지가 된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초겨울 바람이 시장 골목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오래된 시장 입구 위로 빨간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었어요. 재개발 예정 지구 철거 안내라는 글자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상인들의 시선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경아는 코트깃을 여미며 시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손가락 끝에 묻은 잉크 자국이 아직 선명했어요. 인쇄소를 나올 때 급하게 손을 닦았지만 손톱 및 잉크는 잘 지워지지 않았죠. 30년 가까이 타자기와 인쇄기를 만지다 보니 손은 이미 잉크 냄새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안은 여러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호떡 기름이 지글거리는 냄새, 생선 손질하는 비린 냄새, 그리고 어디선가 풍기는 믹스커피 향까지. 경아는 그 냄새들을 천천히 들이마셨어요. 이 시장의 공기가 얼마나 더 남았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경아 씨,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상인의 사무실 앞에서 봉자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70줄에 접어든 봉자는 이 시장에서 40년을 보낸 터줏대감이었어요. 경아가 다가가자 봉자는 따뜻한 보리차를 건넸습니다. 추운데 이거라도 한잔하세요. 요새 바람이 차서 말이에요. 경아는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온기가 퍼졌어요. 봉자는 경아의 코트깃에 달린 자개 브로치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브로치 참 고와요. 오래 차셨죠? 네, 아주요. 경아는 습관처럼 손을 올려 브로치를 쓸어내렸습니다. 자개가 빛을 받아 은은하게 반짝였어요. 하늘빛 자개에 새겨진 섬세한 인맥무늬. 경아는 이 브로치를 만질 때마다 잠시 멈칫하곤 했습니다. 봉자가 사무실 안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분실물거리 좀 보세요. 우산이며 머플러며 열쇠고리며.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주인이 꼭 다시 와요. 며칠이 걸리든 몇 달이 걸리든요. 경아는 벽에 걸린 분실물들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낡은 우산, 해진 목도리, 작은 열쇠고리. 누군가의 손때가 묻은 물건들이었어요. 인연은 말이죠. 물건 하나에서도 다시 이어지는 법이에요. 봉자의 말이 경아의 가슴에 가만히 내려앉았습니다. 경아는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가슴 한켠은 여전히 서늘했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경아는 화면을 확인했어요. 알림창에 짧은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1995년 6월 실종 마이너스 오늘로 30년. 경아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화면을 끄려다 말고 잠시 그대로 화면을 응시했어요. 30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경아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화면을 껐어요. 괜찮으세요? 봉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경아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멀리서 드릴 소리가 들려왔어요. 재개발 공사가 시작된 구역의 소리였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콘크리트를 파헤치는 소리가 시장 안까지 울려왔죠. 시장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상인 여러분, 비닐 커튼 단단히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이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경아는 가방에서 재개발 체크리스트를 꺼냈어요. 측량 명도 이전. 단계별로 적힌 항목들이 빼곡했습니다. 경아는 종이를 접어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벽에 붙은 오래된 실종 전단에 머물렀어요. 장갑 1,000원, 수세미도 1,000원이에요. 밝은 목소리가 골목 안쪽에서 들려왔습니다. 경아가 고개를 돌리자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손을 비비며 외치고 있었어요. 추운 날씨에 맨손으로 장갑을 팔고 있는 모습이 묘했습니다. 행사 가격이에요. 오늘만 1,000원. 아이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차가운 손을 비비며 온기를 만들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어요. 경아는 아이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러다 잠시 멈춰 섰어요. 아이와 눈이 마주쳤지만 서로 지나쳤습니다. 경아는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골목 어귀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구겨진 전단지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경아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여 전단지를 주워 펼쳤어요. 구겨진 주름을 손으로 조심스럽게 폈습니다. 누군가 버린 전단이었지만 경아는 함부로 구겨진 채 놔두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다시 드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아는 브로치를 한 번 더 쓸어내리고 시장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등 뒤로 불어왔지만 경아는 멈추지 않았어요. 경아는 호떡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기름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아까 그 아이가 호떡집 옆에서 장갑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호떡 하나 주세요. 경아가 말하자 주인 아주머니가 집게로 호떡을 집어 종이봉투에 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경아가 돈을 건네려는 순간 옆에 있던 아이가 경아의 코트깃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저거. 아이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경아는 고개를 돌렸어요. 아이는 여전히 경아의 브로치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그 브로치요. 아이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경아의 심장이 이유 없이 두근거렸어요. 엄마 것도 브로치예요. 그것도 자개로 된 거. 뒤에 작은 도장까지 진짜 똑같아요. 경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호떡 봉투를 받으려던 손이 공중에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봉투를 건넸지만 경아는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봉투가 기울어지며 기름이 손등에 떨어졌어요. 뜨거웠지만 경아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정말? 경아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늘색 자개에 인맥 같은 무늬가 있어요. 테두리에 작은 홈도 있고요. 엄마가 늘 조심스럽게 만지셔서 저도 기억해요. 경아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려 했지만 공기가 목구멍에서 걸렸어요. 경아는 천천히 손을 올려 브로치를 만졌습니다. 정말 똑같니? 짧고 건조한 질문이었습니다. 아이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가 그게 특별한 거라고 했어요. 어디서도 못 구한다고요. 옆에서 다른 상인이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도겸이가 눈썰미가 좋아. 한 번 본 건 아니죠. 호떡집 주인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애 엄마가 그 브로치를 귀하게 여긴다더라고요. 경아는 가방을 더듬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지퍼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겨우 명함을 꺼냈습니다. 인쇄소 명함이었지만 뒷면에는 할인 쿠폰이 인쇄되어 있었죠. 이거 받아둘래? 필요하면 명함 만들어줄게. 학교 숙제나 그런 거. 경아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도겸이라는 이름의 아이는 명함을 받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장갑이랑 수세미를 팔아요. 그럼 판매 전단지라도. 경화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얼굴 근육이 굳어서 미소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바람이었어요. 경화의 코트깃이 펄럭이며 브로치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빛을 받은 자개가 반짝이는 순간 경화는 30년 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작은 손에 브로치를 채워주던 그날을요. 경화 씨, 봉자가 다가왔습니다. 경화의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얼굴이 하얗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경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봉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장 끝에 자개 공방 아직 있어요. 사장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거의 안 하시지만요. 혹시 필요하시면 찾아가 보세요. 경화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도겸이 거스름돈을 세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손님에게 100원을 더 거슬러 주려는 것이었어요. 경화는 작은 메모지를 꺼내 간단히 계산법을 그려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수 안 해. 받은 돈에서 물건값을 빼면 거스름돈이 나와. 도겸은 메모지를 받아들며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경화는 아이의 얼굴을 조금 더 자세히 봤어요. 까만 눈동자, 작은 코, 웃을 때 살짝 드러나는 앞니.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경화는 호떡 봉투를 들고 천천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멈춰 섰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도겸은 여전히 장갑을 팔고 있었고 봉자는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었죠. 경화는 브로치를 다시 만졌습니다. 차가운 자개가 손끝에 닿았어요. 같은 물건, 같은 각인. 그럼 대체 경화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로 그 브로치일까? 30해 전 경화가 직접 주문해서 만든 바로 그 브로치? 경화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메모 앱을 열어 적었어요. 자개 공방. 확인 필요. 손가락이 떨려서 글자가 삐뚤빼뚤했습니다. 경화는 핸드폰을 다시 가방에 넣고 시장 끝을 바라봤어요. 공방이 있다는 그곳을요. 이제 확인만 남았다. 경화는 호떡 봉투를 꼭 쥐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박동이었습니다. 경화는 시장 끝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좁은 길 양쪽으로 오래된 가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들 사이로 작은 문패 하나가 보였습니다. 사마 자개 공방. 글씨가 바래서 잘 보이지 않았죠. 경화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차갑게 들이마신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밀었어요. 딸랑. 문 위에 달린 작은 방울이 울렸습니다. 안은 생각보다 좁았어요. 작은 난로 하나가 구석에서 열을 내고 있었고 선반에는 자개 조각들이 담긴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루페, 작은 망치, 줄, 핀셋. 오래된 도구들이 작업대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누구세요?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른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 작업대에서 일어났어요. 허리가 약간 굽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개 브로치 하나 여쭤보려고 왔어요. 경화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노인은 안경을 고쳤으며 경화를 바라봤어요. 요즘 누가 자개를 찾아? 다들 플라스틱이지. 노인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경화는 코트깃에서 브로치를 조심스럽게 떼어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브로치를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죠.
노인이 브로치를 집어들었습니다. 루페를 눈에 대고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던 노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거, 노인이 브로치를 뒤집었습니다. 뒷면에 작은 각인이 있었어요. 노인은 루페로 각인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집 도장 맞네. 경화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노인이 다시 말했어요. 이거 언제 만든 거지? 그게 혹시 옛날 주문 기록 같은 게 남아 있을까요? 경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인은 경화를 잠시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번 찾아보지. 노인은 선반으로 걸어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장부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1990년, 1992년, 1994년. 낡은 장부들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1995년이라고 적힌 장부를 꺼냈어요. 노인이 장부를 작업대 위에 펼쳤습니다. 먼지가 푹 날렸어요. 경화는 숨을 참았습니다. 노인이 장부를 넘기기 시작했죠. 한 장, 두 장, 세 장. 노인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여기. 경화가 다가갔습니다. 거친 종이에 흑연으로 쓴 글씨가 보였어요. 경화는 그 글씨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1995년 6월. 윤경화. 자개 브로치 모녀 세트. 경화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자기 이름이었어요. 자기가 직접 주문했던 바로 그 브로치였습니다. 2개를 주문하셨네요. 세트로. 노인이 메모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하늘빛 자개. 재사용 금지. 현금 결제. 2EA 셋. 2점으로 한 세트란 뜻이지. 경화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노인이 계속 말했죠. 그 애엔 이 주문만 있었어요. 특별 주문이었으니까. 모녀 세트로 2점 찍고 도장은 그 뒤로 봉인했지. 재사용하지 말라고 하셔서. 2점이요? 경화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네. 똑같은 걸 2개. 각인도 똑같이 넣었어요. 그래야 짝이니까. 경화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또 하나가 존재하는 거였어요. 30해 전에 함께 만든 그 브로치가요. 혹시 이 장부 사진 찍어도 될까요? 경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망설였어요. 경화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게 아주 중요한 물건이에요. 부탁드립니다. 노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뭐, 오래된 기록인데. 찍으세요. 경화는 핸드폰을 꺼내 장부를 촬영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초점이 흐릿하게 나왔어요. 다시 한 번 더 찍었습니다. 그리고 메모장을 꺼내 내용을 꼼꼼히 적었죠. 각인의 미세한 균열까지 기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화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은 브로치를 돌려주며 말했어요. 요샌 자개를 찾는 사람이 없어. 다들 싸고 빠른 걸 원하니까. 하지만 물건이 사람을 데려오기도 하잖아요. 경화가 브로치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노인은 작게 웃었어요. 그런가 보네. 경화는 공방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며 다시 방울 소리가 울렸어요. 경화는 골목 모퉁이에 기댔습니다. 길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브로치를 꼭 쥐었습니다. 차가운 자개가 손바닥에 닿았어요. 경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30해 전 작은 손에 브로치를 채워주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괜찮을 거야. 이걸 차고 있으면 엄마가 널 찾을 수 있어. 그때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경화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손떨림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경화는 브로치를 다시 코트깃에 채웠습니다. 그리고 시장 안쪽을 바라봤어요. 저 어딘가에 또 하나의 브로치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만든 바로 그 브로치가요. 경화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확인했어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경화는 시장 끝 건물 앞에 섰습니다. 낡은 3층 건물이었어요. 1층은 철물점, 2층은 주민센터였죠. 경화는 좁은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주민센터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대기 의자에는 두세 명이 앉아 있었고 벽에는 복지 포스터와 연탄 지원 공고가 빼곡했습니다. 경화는 번호표를 뽑았어요. 13번. 경화는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조항을 검색했어요. 화면을 천천히 내리며 읽었습니다.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죠. 경화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0해를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실수할 수는 없었습니다. 13번. 직원이 번호를 불렀습니다. 경화는 일어나 창구로 갔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여성 사회복지사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경화는 잠시 망설였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일반적인 사례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어린 시절 기억이 없는 분들 상담도 하시나요? 복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물론이죠. 어떤 경우인지 말씀해 주세요. 경화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만약에요, 아주 어릴 때 가족과 헤어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기억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복지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9살 이전 기록에 공백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임시로 부여받은 이름을 쓰시는 경우도 있고요. 큰 상처가 있으면 과거 이야기 자체를 피하기도 하죠. 경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복지사가 말을 이었어요. 그런 분들께는 천천히 다가가야 해요. 급하게 진실을 들이대면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처 주지 않고 다가가는 방법이요. 경화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복지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의료적 필요가 있다면 그걸 먼저 챙기세요. 건강이 우선이니까요. 그리고 동의와 속도는 상대에게 맡기는 거예요. 절대 서두르면 안 돼요. 경화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복지사의 말을 하나하나 적었어요. 첫째, 건강 우선. 둘째, 동의 존중. 셋째, 결과 강요 금지. 넷째, 법과 절차 준수. 경화는 적은 내용을 다시 읽었습니다. 손끝으로 글자를 천천히 훑었어요. 그래, 이렇게 해야 해. 서두르면 안 돼.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됐어요. 경화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복지사가 명함을 건넸어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다시 오세요. 경화는 명함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를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경화는 한쪽으로 비켰어요. 올려다보니 도겸이었습니다. 손에 약 봉투를 들고 있었죠. 아, 안녕하세요. 도겸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숨이 조금 찼어요. 계단을 뛰어 올라온 모양이었습니다. 안녕. 숨이 차네. 경화가 물었습니다. 도겸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괜찮아요. 약을 빨리 받아야 해서요. 경화는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아침에 산 귤이 하나 남아 있었어요. 귤을 꺼내 도겸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먹어. 비타민C. 도겸이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겸은 계단을 올라가고 경화는 내려갔어요. 1층으로 내려온 경화는 게시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오래된 공지들이 붙어 있었어요.
그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버스 노선 변경 안내 -1998년 3월. 경화는 공지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구 노선이 폐선되고 새 노선으로 바뀐다는 내용이었어요. 1998년. 그때도 이곳은 변화하고 있었구나. 경화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봉자였어요. 경화 씨, 저예요. 혹시 병원 사회사업팀 공개 강좌 아세요? 아니요. 그게 뭔데요? 다음 주에 지역 병원에서 하는 건강 강좌래요. 투석이랑 이식 같은 거 설명해 준대요. 무료고요. 경화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투석, 이식? 그런 말들이 왜 필요할까? 혹시 도겸의 엄마가? 언제예요? 다음 주 목요일 2시요. 제가 문자로 보낼게요. 고마워요, 봉자 씨. 경화는 전화를 끊고 메모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결과를 밀지 말 것이라고 밑줄을 그었어요. 그래, 천천히. 상처 주지 않게. 경화는 시장 안쪽 문구점으로 들어갔습니다. 타자기 리본을 골랐어요. 검은색 리본이었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문구점 주인이 말했습니다. 요즘도 타자기 쓰시는 분이 계시네요. 네. 손으로 치는 게 좋더라고요. 경화는 리본을 가방에 넣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의료적 필요, 건강 우선. 그게 열쇠일지도 몰라. 경화는 브로치를 만졌습니다. 이제 조금씩 다가가야 해요. 서두르지 않고 상처 주지 않게. 30해를 기다렸으니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경화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내일은 병원 강좌 신청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경화는 도겸의 하루를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 7시에 학교에 가고 3시 반에 돌아와 시장에서 물건을 팔았어요. 그러다 5시쯤 되면 빨래방으로 심부름을 갔죠. 저녁에는 작은 책상에 앉아 숙제를 했습니다. 어느 날 경화는 도겸의 냉장고 문을 힐끗 봤어요. 거기에는 약간 목표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스티커가 하나씩 붙어 있었죠. 경화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경화는 작은 메모지를 여러 장 준비했습니다. 거스름 돈 계산하는 방법을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했어요. 도겸은 메모지를 소중히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실수 안 할 것 같아요. 고마워요. 도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경화는 인쇄 쿠폰도 한 장 더 건넸어요. 학교에서 뭐 인쇄할 거 있으면 가져와. 공짜로 해줄게. 진짜요? 와, 감사합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상인의 사무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경화가 지나가는데 봉자가 손짓했습니다. 경화 씨, 잠깐만요. 경화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자 상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작은 케이크가 놓여 있었어요. 도겸이 생일이 내일인데 오늘 미리 축하해 주려고요. 봉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겸이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생일 축하해. 경화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성냥을 꺼냈어요. 케이크 위 촛불을 하나씩 켰습니다. 10개의 작은 불꽃이 흔들렸죠. 도겸이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후 하고 불었어요. 촛불이 모두 꺼졌습니다. 도겸이 그날 처음으로 크게 웃었어요. 며칠 뒤 도겸이 학교 숙제를 들고 경화의 인쇄소로 왔습니다. 가족 소개 카드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사진을 붙여야 해요. 도겸이 카드를 보여줬습니다. 카드에는 빈칸이 있었어요. 사진을 붙일 자리였습니다. 사진이 없어요. 엄마랑 찍은 사진이 하나도 없거든요. 도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경화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럼 지금 찍자. 너 혼자라도.
경화는 인쇄소 구석에 있는 즉석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도겸을 의자에 앉혔어요. 그리고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사진이 나왔습니다. 경화는 사진을 흔들며 기다렸어요. 천천히 도겸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었죠. 자, 이거. 경화가 사진을 건넸습니다. 도겸은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봤어요.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날 저녁 경화가 인쇄소 문을 닫으려는데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여성이었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도겸의 엄마였죠. 저기,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겸이가 많이 신세졌다고 들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좋아서 한 거예요. 경화가 대답했습니다. 여자는 경화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눈빛에는 고마움과 경계가 섞여 있었습니다. 낯선 호의는 무섭기도 해요. 여자가 작게 말했습니다. 경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해요. 천천히 지내면 돼요. 여자는 더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경화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뒤 경화는 도겸에게 타자기 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도겸은 신기한 듯 타자기를 만졌어요. 이렇게 누르면 글자가 찍혀요? 응. 힘껏 눌러야 해. 도겸이 조심스럽게 키를 눌렀습니다. 딩. 소리와 함께 글자가 종이에 찍혔어요. 우와. 도겸이 신나서 자기 이름을 쳤습니다. 경화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나도 뭐 배울 수 있어요? 경화가 물었습니다. 도겸이 고개를 갸우뚱했죠. 제가요? 응. 넌 뜨개질 할 줄 안다며? 도겸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날 뜨개 바늘을 가져왔습니다. 경화는 서툴게 바늘을 잡았어요. 도겸이 옆에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실을 걸고 요렇게 빼요. 경화는 천천히 따라했습니다. 한 코, 두 코. 손이 익숙하지 않아 자꾸 틀렸지만 다시 했어요. 어느 날 시장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상인들이 모두 나와 함께 찾았습니다. 경화도 함께 찾았죠. 결국 과일 가게 구석에서 지갑이 나왔어요. 할머니는 고맙다며 절을 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천막봉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경화와 도겸, 다른 상인들이 함께 봉을 다시 세웠어요. 비를 맞으며 일했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길고양이가 새끼를 낳았을 때는 상인들이 돌아가며 밥을 줬습니다. 경화도 참치캔을 사서 주었어요. 도겸이 고양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밤 경화는 오래된 스크랩북을 펼쳤습니다. 30해 동안 모은 실종 기록들이 가득했어요. 신문 기사, 전단지, 메모들. 경화는 여백에 새로운 글을 적었습니다. 오늘 도겸이 웃었다. 과거를 기록하는 대신 현재를 적었습니다. 경화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시장에 불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인쇄소에 노인 한 분이 오셨습니다. 조이부고를 인쇄하고 싶다고 했어요. 경화는 정성스럽게 레이아웃을 잡았습니다. 글씨 크기를 키우고 여백을 넓혔죠. 노인은 고맙다며 경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경화는 문 앞에서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서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화는 알았어요. 도겸 엄마가 남긴 거라는 걸요. 목요일 2시 경화는 지역병원 강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30여 명 정도가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 50대 이상이었습니다. 강사는 사회사업팀 팀장이었죠. 만성 신부전은 천천히 진행됩니다. 초기엔 증상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GFR 수치가 30 이하로 떨어지면
투석을 고려해야 하죠. 경화는 메모를 했습니다. GFR,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수치. 경화의 손끝에 힘이 들어갔어요. 이식은 가장 좋은 치료법입니다. 하지만 기증자가 필요하죠. 혈액형이 맞고 교차 시험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강사가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이식 절차, 건강보험 적용 범위, 사후 관리. 경화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적었어요. 강의가 끝나고 경화는 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건강검진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1층 검진센터에서 받으실 수 있어요. 예약하시면 됩니다. 경화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소연에게 제안해야 해. 조심스럽게. 며칠 뒤 경화는 시장에서 소연을 마주쳤습니다. 소연은 빨래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경화가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더 창백해 보였어요. 건강검진 같이 받으실래요? 병원에서 무료 검진한대요. 경화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경화는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죠? 무료요? 네. 지역 주민 대상이래요. 소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한번 받아볼게요. 경화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첫 단계를 넘었어요. 검진날 경화와 소연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혈액검사, 소변검사, 기본검진. 소연은 조용히 검사를 받았어요. 경화는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화와 소연은 함께 결과를 들었어요. 의사가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GFR 수치가 낮네요. 35 정도 나왔어요. 빈혈 수치도 있고요. 소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경화는 소연의 손을 보았어요. 소연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치료가 필요한가요? 소연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일단 약물 치료부터 시작하시죠. 그리고 정기 검진이 필요해요. 의사가 처방전을 출력했습니다. 경화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치료부터 도와도 될까요? 소연은 경화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해요. 상담실을 나오며 경화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제 물어봐야 해.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복도 끝 벤치에 앉았습니다. 경화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저기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소연이 경화를 봤습니다. 혹시 유전자 검사도 같이 받아보실래요? 가족력을 알면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경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연의 표정이 굳었어요.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가족이 없어요. 그래도 혹시 버려졌다는 말만 들었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기억은 없어요. 아무것도. 경화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연의 눈에 방어막이 쳐졌어요. 경화는 즉시 손을 들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앞섰어요. 무리하지 않겠습니다.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어나 걸어갔어요. 경화는 벤치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겸이 경화의 인쇄소로 왔습니다. 아주머니, 엄마가 요새 밤에 숨이 차요. 도겸의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경화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병원엔 갔니? 네. 약 먹고 있어요. 근데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도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화는 도겸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어요. 며칠 뒤 시장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경화가 지나갈 때 상인들이 수군거렸어요. 인쇄소 사장이 뭘 노리는 거래. 갑자기 잘해주니까 수상하긴 하지.
경화는 그 시선들을 느꼈습니다. 따가운 시선이었어요. 하지만 경화는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봉자가 달려왔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다들 모르는 소리예요. 괜찮아요. 경화가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무거웠어요. 밤 경화는 인쇄소 타자기 앞에 앉았습니다. 빈 종이를 넣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치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키 위에 얹혀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죠. 또 앞서갔나? 또 상처를 냈나? 경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30해를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조급해질 필요가 없었어요. 경화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천천히, 더 천천히. 경화는 타자기에서 종이를 빼냈습니다. 그리고 메모장을 펼쳤어요. 사회복지사가 말했던 원칙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건강 우선, 동해 존중, 결과 강요 금지. 경화는 펜을 들고 밑줄을 그었습니다. 여러 번 그었어요. 잊지 말자. 다시는 서두르지 말자. 창밖으로 시장 불빛이 보였습니다. 하나씩 꺼지고 있었어요. 경화는 불을 끄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쓰지 않는 게 나았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소연의 차가워진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도겸의 불안한 목소리도요. 경화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의료 진입에는 성공했지만 마음의 문은 더 굳게 닫혔어요. 한 걸음 나아갔지만 2걸음 물러난 기분이었습니다. 구청 방송차가 시장 앞을 지나갔습니다. 확성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재개발 예정 구역 상인 여러분, 명도 기한은 3개월입니다. 보상 상담은 구청 3층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같은 방송이 하루에 2번씩 흘러나왔습니다. 상인의 방에는 명도 통지서가 우수수 쌓였어요. 봉자는 그 서류들을 정리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 경화는 상인의 게시판에 임시 이전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인쇄소에서 정성껏 만든 지도였어요. 철거돼도 손님들이 새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요. 경화 씨가 참 꼼꼼해. 봉자가 지도를 보며 말했습니다. 경화는 작게 웃었어요. 그날 저녁 빨래방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소연은 찬물로 빨래를 해야 했어요. 손이 시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도겸이 엄마 옆에서 빨래를 짜는 걸 도왔죠. 이틀 뒤 소연의 재진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죄송합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 일정이 변경돼서 2주 뒤로 밀렸습니다. 소연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2주를 더 기다려야 했어요. 봉자가 그 소식을 듣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원봉사 네트워크에 아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1시간 뒤 봉자가 다시 전화했어요. 경화 씨, 취소된 자리 하나 찾았어요. 모레 10시. 정말요? 어떻게요? 아는 사람이 있어서. 합법적으로 바꾼 거니까 걱정 마세요. 경화는 고맙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도겸이 우유를 들고 나오다 담임 선생님과 마주쳤습니다. 급식실 우유였어요. 도겸이 깜짝 놀라 뒤로 숨겼습니다. 도겸아. 담임 선생님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도겸은 고개를 숙였어요. 괜찮아. 선생님은 못 봤어. 담임 선생님이 작게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도겸은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경화의 인쇄소는 바빴습니다. 재개발로 이사하는 가게들이 새 명함과 전단지를 주문했거든요. 경화는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임시 이전 안내 배너, 시안도 여러 개 만들었습니다. 철거돼도 손님들이 길을 잃지 않게 해야죠. 경화가 배너를 들고 상인회로 갔습니다. 상인들이 모여 시안을 봤어요.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떤 이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구청이 미워하면 어떡해? 보상금 깎이는 거 아니야? 불안한 목소리들이 오갔습니다. 봉자가 나섰어요. 구청이 뭘 어떻게 해? 우린 정당하게 장사한 사람들이야. 봉자의 단호한 목소리에 상인들이 조금 안심했습니다. 밤 소연이 빨래방에서 나오다 주저앉았습니다. 어지러웠어요. 도겸이 엄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괜찮아. 잠깐 어지러웠어. 소연은 억지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걸음이 휘청거렸어요. 도겸이 엄마 팔을 꼭 잡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소연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열이 있었어요. 도겸은 찬물 수건을 가져와 엄마 이마에 올려놓았습니다. 엄마, 병원 가야 돼. 내일 가자. 오늘은 쉬면 나을 거야. 하지만 밤새 소연은 기침을 했습니다. 도겸은 잠을 자지 못했어요. 엄마 곁에서 물을 따라주고 담요를 덮어주며 밤을 지샜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아가 도겸을 봤습니다. 도겸의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도겸아, 괜찮니? 네, 괜찮아요. 하지만 도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경아는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는 집에서 쉬고 계세요. 경아는 약국으로 달려갔습니다. 감기약과 해열제를 샀어요. 그리고 도겸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엄마 드려. 그리고 내일은 꼭 병원 가시라고 해. 고마워요. 도겸이 약을 받아들었습니다. 오후에 봉자가 법률 상담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경아 씨, 이거 보세요. 친생자 관계 확인이랑 의료 동의는 절차가 달라요. 봉자는 인터넷으로 찾은 자료를 보여줬어요. 경아는 꼼꼼히 읽었습니다. 친생자 관계는 법원 절차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의료 동의는 별개였죠. 이걸 알아야 실수 안 하겠네요. 경아가 자료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저녁 도겸이 판매 손팻말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특가 장갑 1,000원이라고 크게 썼어요.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경아가 지나가다 봤어요. 도겸아, 글씨 좀 고칠까? 아, 네. 부탁드려요. 경아는 인쇄소로 가서 깔끔한 팻말을 출력해줬습니다. 도겸이 환하게 웃었어요. 밤 소연의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기침이 심해지고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도겸은 무서웠습니다. 엄마가 너무 아파 보였거든요. 엄마, 제발. 도겸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따뜻한 물을 끓여 엄마에게 먹였어요. 담요를 더 덮어드렸습니다. 경아는 인쇄소에서 내일 할 일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정식 상담 알아보기라고 적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시장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어요. 재개발 공사장의 펜스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경아는 브로치를 만졌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었어요. 새벽 4시 경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겸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엄마가 숨을 못 쉬어요. 경아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구급차 불렀니? 네. 지금 오고 있어요. 내가 지금 갈게. 기다려. 경아는 옷을 입고 뛰쳐나갔습니다. 시장은 아직 어두웠어요. 가로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소연의 집 앞에 구급차가 서 있었습니다. 빨간 불빛이 돌았어요. 구급대원들이 소연을 들것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도겸은 구석에서 떨고 있었죠. 도겸아. 경아가 도겸을 안았습니다. 도겸의 몸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괜찮을 거야. 엄마 괜찮을 거야. 경아도 함께 구급차에 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새벽 거리를 가르며 울렸어요. 응급실은 환했습니다. 의사들이 소연을 진료실로 옮겼어요. 경아와 도겸은 대기실에 남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경아가 대답했습니다. 호흡곤란이 심했습니다. GFR 수치가 20까지 떨어졌어요. 응급투석부터 시작했습니다. 도겸이 경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경아는 도겸의 손을 꼭 쥐었어요. 앞으로 정기투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식을 고려해야 해요. 의사의 말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사회사업팀 직원이 왔습니다. 서류를 가지고 왔어요. 보호자 동의서, 의료비 지원 신청서, 경아가 도겸과 함께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해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도겸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경아는 그 서류를 봤습니다. 소연과 도겸의 관계만 적혀 있었죠. 오전이 되자 봉자가 병원으로 왔습니다. 죽을 끓여왔어요. 얘 좀 먹여. 밤새 굶었을 거야. 봉자가 도겸에게 죽을 건넸습니다. 도겸은 고개를 저었어요. 전 괜찮아요. 아니야. 먹어야 엄마 볼 힘이 생겨. 경아가 숟가락을 들고 도겸 앞에 앉았습니다. 도겸은 천천히 죽을 먹었어요. 오후에 소연이 깨어났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경아와 도겸이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도겸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소연은 약하게 미소 지었어요. 미안해. 놀랐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도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경아는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끝 자판기 앞에 섰어요. 커피를 뽑으려다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거든요. 간호사실 옆 책상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연 앞으로 온 검사 결과였어요. HLA 타이핑 결과. 이식을 위한 면역 검사였습니다. 친자 확인 결과는 아니었죠. 경아는 봉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친자 확인은 나중이에요. 지금은 살리는 게 먼저였습니다. 경아는 병원을 나와 인쇄소로 갔습니다. 타자기 앞에 앉았어요. 종이를 넣고 천천히 키를 눌렀습니다. 딩. 글자가 하나씩 찍혔습니다.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살게 해주세요. 당신이 기억하지 않아도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경아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봉투에 넣지 않았어요. 그냥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생체 신장 기증. 화면에 정보들이 떴어요. 기증자 교육, 심전도, 혈액검사, CT, 정신과 면담. 경아는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다음 날 경아는 병원 이식센터에 전화했습니다. 기증자 교육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주 화요일 3시에 있습니다. 신청하고 싶어요. 경아는 이름과 생년월일을 불렀습니다. 예약이 완료됐어요. 봉자는 상인의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도겸이 돌봄 분담표를 만들 거예요. 등하교랑 식사 릴레이로요.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떡집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아침은 제가 챙길게요. 저녁은 저희가 할게요. 한 명씩 손을 들었습니다. 분담표가 채워졌어요. 그날 저녁 루머를 퍼뜨렸던 상인이 경아를 찾아왔습니다. 저기 미안했어요. 상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소리 했어요. 경아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상인이 보온 병을 내밀었습니다. 생강차예요. 몸 보신하세요. 경아는 생강차를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밤 경아는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도겸이 병실 밖 유리문에 손을 대고 서 있었어요. 안에서 소연이 자고 있었습니다. 제발. 도겸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경아는 도겸의 어깨를 안았어요. 괜찮을 거야. 경아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소연에게 줄 편지였어요.
하지만 아직 건네지 않았습니다. 때가 있었어요. 경화는 브로치를 만졌습니다. 과거를 묵는 대신 지금을 살리자. 그게 먼저였습니다. 사회사업팀 상담실이었습니다. 경화와 소연이 마주 앉아 있었어요. 직원이 동석했습니다. 경화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접힌 종이였어요. 소연에게 건넸죠. 읽어주시겠어요? 소연은 편지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타자기로 친 글씨가 보였어요. 소연의 눈이 글자를 따라갔습니다.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살게 해주세요. 당신이 기억하지 않아도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소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내려놓고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경화는 기다렸습니다. 친자 확인. 소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해도 될까요? 경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진행해요. 지금은 같이 가요. 경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소연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사흘 뒤 검사실에서 체열을 했습니다. 경화와 소연 모두요. 일주일 뒤 결과가 나온다고 했어요. 경화는 매일 병원으로 출퇴근했습니다. 낮에는 인쇄소 일을 하고 저녁에는 병원에 갔어요. 도겸과 저녁을 먹고 소연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담실로 호출이 왔어요. 경화와 소연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건넸어요. 친생자 관계 확인 마이너스 일치. 굵은 글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경화는 눈을 감았어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30해였어요. 30해만이었습니다. 소연은 서류를 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경화가 소연의 손을 잡았어요. 소연도 경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틀 뒤 경화는 공식 기증자 등록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평가가 시작됐어요. 혈액형 검사, O형, 적합, 교차시험, 음성, 적합, CT 혈관 조형, 양호, GFR 수치, 정상, 정신과 면담, 통과, 2주일 뒤 종합검사가 모두 통과됐습니다. 달력에 표시가 됐어요. D-14. 일주일 뒤 수술위원회 승인이 났습니다. D-7. 사흘 뒤 금식 안내와 입원 안내를 받았습니다. D-3. 수술 전날 밤 경화는 도겸과 함께 병실에 있었습니다. 내일 수술해요. 경화가 말했습니다. 도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주머니도 아프겠죠? 조금. 근데 괜찮아. 경화가 도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건강해지면 그걸로 충분해. 소연이 경화를 봤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요. 괜찮아요. 수술 당일 새벽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경화와 소연에게 표식 팔찌를 채웠어요.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금식은 잘하셨죠? 네. 두 사람 모두 대답했습니다. 8시 수술실로 이송됐습니다. 스트레처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형광등이 하나씩 지나갔습니다. 도겸이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다녀오세요. 응, 다녀올게. 소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화와 소연이 각각 다른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마취가 시작됐습니다. 경화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마지막으로 브로치를 생각했습니다. 수술 중 경화 쪽에서 혈압이 잠시 떨어졌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즉시 약물을 투여했어요. 혈압이 안정됐습니다. 외과팀이 경화의 좌측 신장을 조심스럽게 분리했습니다. 혈관을 묶고 신장을 적출했어요. 관류액으로 신장을 씻어냈습니다. 옆 수술실에서 소연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신장이 소연의 몸으로 옮겨졌어요. 혈관을 연결했습니다. 요관을 연결했죠. 혈류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첫 소변이 나왔습니다. 투명한 소변이 소변 주머니에 천천히 차올랐어요. 수술팀이 서로를 봤습니다. 성공이었어요. 대기실에는 봉자와 상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차를 돌리고 있었어요. 도겸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잘 될 거야. 봉자가 도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2시간 뒤 주치의가 나왔습니다. 엄지를 들어 보였어요. 도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성공했어요. 두 분 다 잘하셨어요. 도겸이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봉자가 도겸을 안았어요. 경아는 회복실에서 깨어났습니다. 몸이 무겁고 옆구리가 아팠어요.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수술 잘 끝났어요. 괜찮으세요? 경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은 중환자실에서 깨어났습니다. 모니터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소변 주머니에 소변이 차 있었습니다. 맑은 노란색이었죠. 다음날 경아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소연도 중환자실에서 나왔어요. 같은 층이었습니다. 도겸이 병실 사이를 오갔습니다. 경아에게도 가고 소연에게도 갔어요. 사흘째 되는 날 경아가 휠체어를 타고 소연 병실로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소연이 보였어요. 소연도 경아를 봤습니다. 두 사람이 눈으로 인사했습니다. 소연이 작게 손을 흔들었어요. 경아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겸은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작은 액자에 넣어왔습니다. 그 액자를 꼭 껴안았어요. 경아는 손가락을 봤습니다. 잉크 자국이 사라졌어요. 오랜만에 깨끗한 손이었습니다. 브로치는 사물함에 있었어요.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경아와 소연이 함께 태어나는 날이었어요. 도겸이 두 사람의 짐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걸어요. 간호사가 당부했습니다. 경아와 소연은 천천히 걸었어요.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경아는 손으로 눈을 가렸어요. 오랜만에 보는 햇살이었습니다. 시장으로 갈까요? 도겸이 물었습니다. 경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장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재활 산책 코스였어요. 상인들이 나와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살아 돌아왔네. 고생 많았어. 따뜻한 환대가 이어졌습니다. 호떡집 아주머니가 각 구운 호떡을 건넸어요. 이거라도 먹어. 힘내. 경아와 소연이 호떡을 받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경아의 집은 인쇄소 2층이었습니다. 좁은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어요. 경아가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벽에 새로운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자개 브로치와 1995년 공방 장부 페이지가 한 액자 안에 있었어요. 그 옆 선반에는 도겸이 만든 뜨개 장갑이 놓여 있었습니다. 와, 예뻐요. 소연이 액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경아는 미소 지었어요. 우리의 시작이니까. 저녁 식탁에 소박한 음식들이 올라왔습니다. 미역국, 달걀 부침, 김. 봉자가 아침에 가져다 준 반찬들이었어요. 오늘 계산은 제가 할게요. 도겸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1,000원짜리를 꺼내며 웃었어요. 경아와 소연도 함께 웃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경아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을 꺼냈어요. 친생자관계 확인 소송 일정표와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준비 서류였습니다. 이제 이걸 진행해야 해요. 경아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소연이 서류를 봤어요. 네, 진행해요. 지금은 같이 가요. 소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경아는 소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다음 날 경아는 시장 상인회로 갔습니다.
벽에 경화가 인쇄한 임시 이전 지도가 붙어 있었어요. 상인들이 포스트잇으로 새 좌표를 하나씩 채우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게는 여기로 이사해. 우린 저기. 지도가 점점 채워졌습니다. 재개발로 흩어지지만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경화는 지도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이틀 뒤 도겸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손에 카드를 들고 있었어요. 가족 소개 카드 완성했어요. 도겸이 카드를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경화, 소연, 도겸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잘했다고 하셨어요. 도겸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경화는 도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저녁에 경화는 인쇄소로 내려갔습니다. 타자기 앞에 앉았어요. 종이를 넣고 키를 눌렀습니다. 딩. 오늘도 잘 살았다. 한 줄이었습니다. 짧지만 충분했어요. 경화는 종이를 빼서 스크랩북에 붙였습니다. 창밖으로 시장이 보였습니다. 비닐 커튼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며 흔들렸어요. 저녁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경화는 브로치를 꺼냈습니다. 뒷면의 각인을 천천히 훑었어요. 작은 도장 무늬가 선명했습니다. 경화는 브로치를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브로치가 조용히 빛났습니다. 2층에서 소연과 도겸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경화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봤습니다. 미소가 번졌어요. 30해였습니다. 길고 긴 시간이었어요. 상실로 시작해 연결로 끝났습니다. 경화는 타자기 덮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거실에서 소연이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겸이 옆에서 숙제를 했어요. 경화가 들어서자 두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어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응. 일 끝났어. 경화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소연 옆이었어요. 뭐 뜨고 있어요? 장갑이요. 도겸이 거. 소연이 뜨개질을 보여줬습니다. 아직 반쯤만 완성됐어요. 예쁘네. 경화가 말했습니다. 밤, 세 사람은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보리차였어요.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내일은 뭐해요? 도겸이 물었습니다. 시장 가야지. 장사도 해야 하고. 경화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장갑 팔러 가요. 도겸이 말했습니다. 나도 빨래방 가야 해. 소연이 덧붙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함께였어요. 창밖으로 시장 불빛이 보였습니다. 하나씩 꺼지고 있었어요. 경화는 창을 바라봤습니다. 브로치가 선반 위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늘빛 자개가 은은했어요. 시장 비닐 커튼이 마지막 햇빛을 받아 반짝이며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경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었어요. 이제 괜찮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친구와 가족 지인에게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